일어나세요. 두뇌 운동 시간입니다. 해야 할 모든 일을 잠시 미뤄두세요. 집중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몸풀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말 빨리 정답을 맞춰야 합니다. 한 남매가 여름과 겨울에 태어났어요. 여동생은 겨울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문제는 누가 여름에 태어났나요? 입니다. 여동생이죠. 전 틀렸어요. 알렉스는 찰리의 아버지입니다. 누가 더 나중에 태어났을까요? 찰리, 아들이니까요. 기린은 상자보다 키가 크지만 야자나무보다는 작아요. 어느 동물이 가장 키가 클까요? 물론 기린이죠. 야자나무는 동물이 아니죠. 각 모서리의 길이가 5.07cm인 정육면체 8면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정육면체는 6면만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달걀의 노른자는 흰색입니다. 또는 달걀의 흰자는 노란색입니다. 중 어느 것이 옳을까요? 노른자가 노랗기 때문에 둘 다 틀리죠. 문이 아닐 때는 언제일까요? 열렸을 때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냄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냄비의 뚜껑이요. 믿기지 않으시면 주방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서서 가고 서서 매달리고 가면서 동시에 누워 있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시계. 이제 다른 유형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누가 교사가 아닌지 맞춰보세요. 왼쪽에 있는 여성분은 일반적인 교사의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화로 학생들의 성적을 확인하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배지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여성은 엄한 선생님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학생들을 꾸짖으며 책상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물건을 집어들고 있는 화난 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임무는 이 질문에 아주 빠르게 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얼마나 빠른지 봅시다. 말리는 동안 젓는 건 무엇인가요? 수건. 나는 깃털처럼 가볍지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5분을 못 참아요. 나는 무엇일까요? 숨. 오늘이 어제보다 먼저 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영어 사전에서요. 걸릴 수는 있지만 잡을 수 없는 건 무엇일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머리와 꼬리는 있지만 몸통이 없는 것은? 동전입니다. 냄새보다 맛을 더 좋아하는 것은? 혀예요. 닭의 7분의 3, 고양이의 3분의 2, 염소의 4분의 2인 것은 무엇일까요? 시카고예요. 단어는 많지만 말을 하지 않는 건 무엇일까요? 책입니다. 앤드류는 일주일 동안 아팠기 때문에 친구 제시에게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제시에게 사물함을 여는 데 필요한 3가지 숫자 조합을 알려주는 대신 사물함 아래에 있는 작은 쪽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방과 후 제시가 앤드류의 사물함에 가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종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4, 24, 22, 9, 9, 9, 9, 22, 24, 22, 9, 9. 쉽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다고 생각한 제시는 모든 숫자 배열을 입력했지만 자물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들 뒤에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다는 걸 깨달은 제시는 몇 분 동안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제시가 사물함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사물함이 열렸습니다. 비밀번호는 무엇이었을까요? (28, 4, 17이었어요. 알파벳의 24번째 글자를 24가 적힌 숫자만큼 22번째 글자를 22가 적힌 숫자만큼 9마다 알파벳의 22번째 글자를 9마다 알파벳의 9번째 글자를 쓰면 다음과 같은 글자가 돼요. 이제 조합이 로마 숫자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유일한 아라비아 숫자는 28, 4, 17입니다. 수잔이 녹색 바지 한 벌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을 때 3명의 남자가 가게에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 3남자 중 누가 바지를 훔쳤는지 알아맞히세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예요. 그의 바지 아래에서 녹색 무언가가 삐져나온 게 보이시나요? 4명의 친구가 산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쌀쌀한 바람을 피하기 위해 입구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동굴 깊숙이 들어갔을 때 아멜리아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친구들에게 가서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 남아서 불을 피우려고 했어요. 30분 만에 친구들이 돌아왔어요. 제임스는 어둠 속에서 호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호수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올리버는 박쥐를 보고 몹시 겁을 먹고 서둘러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에다는 길을 잃을 뻔했다고 했어요. 너희에게 돌아와서 다행이야. 누구의 행동이 의심스러운가요? 에단이 거짓말을 했어요. 제임스는 물에 빠진 후 완전히 흠뻑 젖었습니다. 그런데 왜 에단의 머리는 젖어 있을까요? 비를 맞고 밖에 있었지만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보여요. 잭슨은 사랑하는 라이자와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하루 전 그의 약혼녀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방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대에서 잭슨은 급하게 적힌 여러 개의 숫자가 있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5509-710. 잭슨은 라이자와 사랑에 빠진 남자가 3명 더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이드는 조경 디자이너로 라이자에게 아름다운 꽃을 자주 보냈습니다. 루크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라이자의 차에 무료로 주유해줬어요. 애셔는 헤어스타일리스트였고 라이자의 머리를 손질해주곤 했죠.
이 모든 남자들이 라이자가 잭슨과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를 납치하진 않을 거예요. 그들 중 한 명만이 범인이에요. 누구죠? 잭슨은 메모를 뒤집어보고 오일보스라고 적혀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이자를 데려간 사람은 루크였어요. 로렌스 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차를 타고 갔다가 가로등에 충돌한 후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웃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확신했어요. 경찰은 세 사람을 신문했습니다. 아이비는 직장에 있다가 저녁 때야 집에 돌아왔다고 했어요. 카메론은 경찰에게 아버지가 다락방에서 오래된 물건을 치우는 걸 돕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런은 친구들과 어울려 피자를 먹으며 최신 시리즈를 몰아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용의자의 진술을 들은 후 그 중 한 명을 체포했어요. 누구였을까요? 카메론이었어요. 그의 집에는 다락방이 없어요. 그가 지어낸 얘기예요. 클레어는 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또한 착하고 친절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클레어가 항상 시험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수학 기말고사는 어려웠어요. 시험 동안에는 학생들과 몇몇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학교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휴대폰을 특별 사물함에 맡겨야 했어요. 통화도 전혀 허용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화장실에 가야 할 경우 한 명씩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모든 학생이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화장실을 확인했어요. 클레어의 반 친구들은 자신들이 시험을 망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좋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 결과를 받았을 때 아주 좋은 점수였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클레어가 가장 먼저 화장실에 갔어요. 그녀는 김이 서린 거울에 손가락으로 정답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 친구들은 거울에 입김을 불어서 정답을 읽었죠.